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집콕교육 예비부부교실 참여 자리 모집합니다. 2022 세계 가스총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평창군이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대 3호중공업이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5월 광주의 날씨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기상청은 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광주 금남로 아스팔트 위에 물줄기가 흩뿌려집니다. 섭씨 30도가 넘으면 작동하는 클린로드 시설입니다. 5월에 찾아온 때이른 불볕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그늘막을 찾아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원래 평소처럼 점심 먹고 산책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고 좀 걷기만 해도 좀 익는 느낌? 좀 땀이 계속 나네요. 시장 상인들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 빌라 더 더웠구만. 5월인데 너무 많이 덥지. 응, 덥죠. 힘들고. 24일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습니다. 곡성과 광양 등 전남 일부 지역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 사이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월과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점차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덥고 습하겠습니다. 중국산 수입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한 판매업자는 2년 동안 무려 300톤, 18억 원이 넘는 중국산 잡곡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이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산 잡곡은 소매점과 통신 판매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잡곡 판매업체 창고입니다. 창고에는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잡곡 포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수입산이었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국내산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벨지 그대로 부착해서 중국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떼버린 것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중국산이라는 것이 탄로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누가 중국산 시켜있는데 그 라벨지 그대로 국내산이라고 택배로 보내보면 광고하는 거 달라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데다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품목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판매업자가 마음먹고 속이면 일반 소비자가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국내산과 수입산 잡곡을 5대5로 섞어 무려 303톤, 19억 원어치를 팔아왔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산 잡곡은 양곡 소매점, 통신 판매는 물론 전국의 마트를 통해서도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통업체로 사실은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원도에서부터 제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 판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수입산 잡곡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광주의 한 소매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걸어서 마포 속으로, 이번에는 문학의 도시 마포로 그 여행을 떠납니다. 홍대 입구역을 시작으로 마포구에서 독립서적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는데요. 서울시 생활권 1인 가구 및 예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마포구 가족센터에서는 1인 가구들을 위한 걸어서 마포 속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마포군의 작은 책방들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방문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생활권 1인 가구 및 예비 1인 가구 30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활동이 진행됩니다. 활동 장소는 총 3군데로 독립서적을 대여할 수 있는 독서관, 북카페 진부책방 스튜디오, 다양한 책과 독립서적을 같이 볼 수 있는 스캐터북스가 있습니다. 마포군의 작은 책방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지정된 장소를 투어하며 활동이 진행됩니다.
6월 8일까지 접수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가족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마포구는 다가오는 6월 결혼을 고려하는 서울생활권 예비 부부를 위해 결혼 준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결혼 후 함께 만들어 나갈 결혼 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직콕교육 예비 부부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 생활권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심화 수업을 제외한 3회기 이상 참여 가능한 커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6월 18일, 25일, 7월 1일에 진행됩니다. 줌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접수는 6월 8일 오전까지 접수받습니다. 수업은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행복한 커플 대화법, 결혼의 의미와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마포구청 누리지 교육광자에서 링크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 가족사업 1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로돌봄 안심주택은 건강상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에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입주해 지낼 수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마포구에서 이 공간의 이름을 공모하는데요. 당선작과 우수작을 선정해 도서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마포구에서 서로돌봄 안심주택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로 지역,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는 명칭 및 설명을 모두 작성한 응모작에 한해 인정합니다. 명칭은 마포형 케어 안심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대중적인 명칭과 명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내용으로 공모하면 됩니다. 6월 24일 마포구청 누리집의 당선작을 발표하며 심사는 창의성, 적합성, 상징성, 대중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주차장 위치, 주차 요금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주차 공유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대전시가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검색해 손쉽게 주차 가능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주차 공유 플랫폼 앱 꿀파킹을 개발해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꿀파킹은 대전 시내 주차장 위치, 주차 가능 대수, 주차 요금, 운영 시간, 시간대별 혼잡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 870개소 주차장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 중 660개소 주차장에 대한 주차 면수, 주차 요금 등 세부적인 정보도 제공합니다. 또한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 내비게이션과의 연동은 물론 무인 대여 자전거 시스템 타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파킹벨과도 연동이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꿀파킹 오픈을 기념해 오는 6월 5일까지 스마트시티 대전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꿀파킹 다운받고 인증샷 보내기, 댓글에 친구 태그하고 꿀파킹 응원 댓글 남기기 등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총 1,000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은행을 통해 2022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경영개선자금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차에 걸쳐 자금을 배분할 계획이며 1차에는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고 대출 이자 중 3%를 2년간 대전시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월 2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월 7일부터 2천억 원의 규모의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시행했고 1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가스산업계 올림픽 2022 세계가스총회가 대구 엑스포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습니다.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 강주명 국제가스연맹 회장, 박봉규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빠른 성장과 도약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있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믹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시에는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등이 참석했고 특히 지역 중소기업으로 LPG와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를 전문으로 제작해 매출 1,000억 원 시대를 연 화성밸브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가스총회는 나흘간 58개 컨퍼런스 세션을 비롯해 전시, 사업 시찰 등이 진행됐고 최근 국제정세를 반영해 에너지 안보를 비롯해 기후변화, 탄소 중립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가스총회를 계기로 대구가 국내 가스 관련 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2022 대구국제 우호도시 포럼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자매 우호도시와 주요 교류도시, 주한 외교공간 사절단 등을 직접 초청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구축해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23일부터 열린 2022 세계가스총회와 같은 기간에 열려 글로벌 도시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도시 간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번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관련한 지방 정부와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팬데믹을 넘어선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주제로 한 대구 선언도 선포했습니다. 2부에서는 대구시와 자매 우호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주제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고 지속 가능 도시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온오프라인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끊어졌던 대구시와 자매 우호도시 간 직접적인 방문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경관 개선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인데요. 하중도 주변 좌안둔치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주요 기반 시설을 완공하고 자녀 사업인 경관 개선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중도 주차장은 상시 465면, 최대 990면이며 신천대로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진출입도로, 둔치와 하중도를 연결하는 보도교와 팔달교 남측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중도 주변 좌안둔치에 여름철 물놀이장과 겨울철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수변 공간과 친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하중도는 금옥꽃섬이라는 고유 명칭으로 재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팔달교 주변 가동보 설치와 유람선 운행, 계절 초화원 등 사계절 명소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검은보건진료소와 수왕보건진료소에서는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은 두뇌 운동을 통해 인지 강화 및 치매를 예방하고 밴드 운동과 공놀이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근감소증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미술놀이 프로그램도 구성되어 우울감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평1, 2 마을회관과 수양지구 노인복지회관에서 10주 동안 매주 2회 치매 예방교실과 미술 심리 수업을 번갈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활동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봄의 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기회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장재석 보건의료원장은 의료 취약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진료소를 통해 진행되는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이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 등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에서 2022년 제2의 인생학교 심화과정, 약용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과정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성적 우수자에게는 특별상과 교육 운영에 공로가 많은 수료생에게는 격려상을 수여했습니다.
당초 수강 등록을 한 수강생의 81%인 30명이 수료했으며 그중 23명이 약용식물 자원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제2인생학교 심화과정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3회차로 운영됐는데요. 약용식물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용식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전혜순 평생학습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둔내면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스마트한 버섯 재배 교육 과정이 열렸는데요. 그간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수료식과 함께 특별한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둔내뜰 사랑채에서 스마트한 버섯 재배 교육 과정 수료식과 지역 아동센터 아동대상 버섯 체험 및 둔내뜰 팜파티가 열렸습니다.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 스마트한 버섯 재배 교육 과정은 수강생 모집 단계부터 신청이 일찍 마감되고 수강생 20명 중 18명이 수료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모아졌는데요.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스마트한 버섯 재배장에서 표고버섯과 녹각버섯, 동중하초 등을 재배 및 판매해 50만 원의 마을 수익을 창출했으며 횡성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재생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섯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걸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제 스마트 버섯이라는 걸 좀 확실히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죠. 그리고 일단은 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고요. 지하나 창고를 이용해서 더 한번 해보고 싶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자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노력은 해보려고요. 둔내면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는 이번 수료식을 더욱 의미 있게 개최하고자 수료식 당일 둔내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버섯 체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체험은 아이들이 버섯을 보다 쉽게 접하고 스마트팜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60여 명의 이웃 주민들과 함께한 팜파티도 열렸는데요. 버섯 재배를 통해 수확한 표고버섯과 노루궁둥이 버섯 등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고 주민들과 나눔으로써 마을의 단합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군 도시재생 예비 사업으로서 저희 둔내 주민협의체에서 스마트팜이라는 그 버섯 재배를 우리 임원들과 주민들이 뭉쳐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둔내면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빈 공간을 마련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하여 5종류의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5주간의 교육생 20명이 교육을 받고 오늘에 이르러 수료식과 팜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교육생들, 어린이라든가 교육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또는 나중에 마을 여행사를 개설 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횡성군에서 5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5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는 2007년 11월 횡성군과 원주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등 영서지역 총 5개 시군이 모여 만든 대표적인 관광협의체인데요. 지자체 상호 간 관광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참여 지자체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강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협의 등 5개 지자체 간 관광 상생 발전 및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배수펌프장 가동훈련과 침수위험 지하차도 현장 대응훈련 등 재난 대응 태세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도민행동요령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올여름에도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도민 여러분께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소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는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확산과 향후 증가할 수소상용차의 시험평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건립됩니다. 한편 충북도는 음성에 근접한 충북혁신도시 인근을 국가수소안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액화수소 검사센터와 수소가스 안전체험 교육관 등 관련 사업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충북을 수소안전과 표준화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용품 대여 품목을 늘리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는 영유아용 장난감과 그림책 대여 사업에 이어 신생아용 카시트와 100일 돌상 차림 꾸러미, 셀프 사진방을 대여 품목에 추가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신생아용 바구니 카시트는 생후 6개월 미만 자녀를 둔 회원이면 예약 없이 방문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 기간은 2개월로 1회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0일 돌상 차림 꾸러미와 셀프 사진방은 대여 희망일에 자녀가 100일이나 첫 돌 전후 30일이 되는 회원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개인 회원은 연회비 10,000원 외에 추가 이용료가 없으며 대여 신청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이의 100일 상과 돌상을 직접 준비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상차림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번에 100일 돌상 차림 꾸러미와 신생아용 카시트 대여 및 셀프 사진방을 마련하여 보다 다양한 육아용품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00일과 돌을 맞이하는 아이를 둔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양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 도움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 배달 주문 서비스 앱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달 양산이 호평을 받으며 소비 진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가 지난해 6월 도입한 공공 배달앱 서비스 배달 양산의 지난 4월 24일 현재 기준은 누적 주문 건수 16만 5,420건, 누적 거래 금액 37억 1,915만 원, 입점 가맹점은 1,618곳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배달 양산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산 시민의 94.1%가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양산 어플을 이용하면서 꾸준히 주문 수도 늘고 있고요.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고요.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 양산 이용 만족도 질문에는 설문 참여자 76.6%에 해당하는 5,451명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했으며 양산 사랑카드 연계 결제 기능을 장점으로 꼽고 개선할 점으로 가맹점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배달 양산을 사용하시는데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을 늘려나가고 앱 기능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배달 양산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배달앱으로 성장해 가는데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광주 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광주 상생카드 결제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이 안 된 업체에서 결제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이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노르웨이 쿠드센사의 수주를 받은 선박 4척은 길이 299m, 폭 46m 규모로 주요 엔진의 연료 소모를 6% 줄일 수 있는 공기 윤활 시스템과
디젤 발전기 가동 없이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 시스템을 갖춘 에너지 절감형 선박입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쿠누 센서로부터 모두 15척, 28억 달러의 LNG 운반선을 수주해 3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창사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입니다. 오는 2024년 매출도 6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조선업이 불황을 딛고 다시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만 4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B형, C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여수시가 만 40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B형, C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여수시 보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여수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고위험군으로 등록하는 등 집중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21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관내 식품위생단체와 식품업소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는 그동안 식품안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2022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관 표창과 포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022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시청회의실에서 상생과 소통, 협력을 위한 2022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사민정 대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주요 노사협력 사업과 여수 국가산단 희생자 추모탑 건립 계획 등 주요 노동 현안과 노동자 복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장기 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고 최현수 씨는 지난 12일 새벽에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였습니다. 최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지난 25일 신장 좌우를 기증해 3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이별한 가족의 슬픔을 감히 헤아리긴 어렵지만 이별 후에도 누구보다 빛날 기증자와 유가족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